네, 굿모닝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봄철 등산을 할 때 관절 조심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은요, 등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환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오늘은 특별히 사진을 좀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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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봄이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제 등산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등산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다치기도 많이 다칩니다. 어떤 거를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까요? 등산을 가면. 산에 가면은 그 미끄러운 길도 많고 네. 비탈길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미끄러우면은 발에 힘을 많이 주고 예. 걷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릎이나 발목 관절 같은데 무리가 또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비탈길이나 계단을 내려올 때 자기 체중의 10배까지의 큰 그 힘이 무릎 관절에 가게 되거든요. 10배 예, 정도 나와요. 꽤 많은 그 이제 무리가 가는데 관절이 처음부터 좀 무리나 좀 근력이 약한 분들은 무릎의 손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네, 진짜 건강하려고 어쩌다 등산하면요 무릎이 막 시큰시큰하는 것 같고 네. 아 이게 이게 운동을 잘한 건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네. 등산할 때 어떤 관절이 가장 좀 그 무리가 많이 가는 관절일까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좋아서 산에 갔는데 무릎이 아프다. 더 아파요.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그 무릎하고 발목입니다. 무릎 중에서도 무릎 앞쪽에 있는 그 슬개대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고요. 발목은 비탈길이나 이렇게 좀 조심을 해도 네. 발목을 이렇게 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발목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그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 앞에 있는 슬개대퇴 관절에 또 손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나요?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무릎 앞쪽에는 그림에 보시면 앞에 슬개골이라는 뼈하고 뒤에 이제 대퇴골 사이에 관절을 이루는데 사진을 보면 이 앞쪽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쪽 그 뼈와 뼈 사이 관절 사이에 무리가 가서 충돌이 되는 과압박 증후군이라는 병이 올 수가 있는데요. 네. 정상적인 분의 그 사람들의 관절은 안쪽하고 바깥쪽의 그 뼈의 간격이 비교적 그 같은데 간격이 이렇게 어긋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거 선천적인 겁니다. 아, 네. 선천적으로.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 좁아진 부위로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그 동영상은 정상적인 사람의 관절이라면은 네. 이쪽 우측에 보이는 것은 과압박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그 관절인데 간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저쪽은 그래서- 얇고 이쪽은 예, 예. 그럼 한쪽이 더 많이 부딪힌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제 그쪽으로만 무리가 가면서 이제 연골 손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과압박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등산과 관련돼서는 네.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하산할 때 무리가 많이 가고요. 네. 산에서도 이제 이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내려올 때 무리가 많이 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중의 10배까지도 이제 그 힘이 가니까 다치게 되는데 네. 그 이외에도 무릎을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는다든지 구부리고 있다 그 펼 때 주로 무릎 앞쪽에 그 통증이 많이 오는 병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관절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 찍어놓은 그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연골이 금이 가 있고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평소에 많이 부딪혔다는 그렇죠. 예. 얘기겠군요. 이쪽 옆에 보신 그 동영상은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관절염이 온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옵니다. 아. 예, 이런 과학박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네. 자기 또래보다 특별히 그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관절염이 꽤 일찍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이제 무릎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무릎에서 소리 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딱딱딱. 예,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이 분들이 증후군을- 이런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소리 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버스와 같이 좀 좁은 좌석에 앉아 있어도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극장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극장이 좋아졌지만 좁은 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픈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리가 이렇게 옷자다리 같이 휘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또 이 병이 또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조심을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안 좋을 수 있죠. 아, 예. 우선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뭐 설마 선천적으로 그렇겠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증상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번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 네. 간단하게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앞서 그 보신 그림에서와 같이 뼈 간격이 안 맞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그 과압박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통증을 느끼는 것이 염증 때문에 그러는데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좀 무릎에 물이 차거나 붓고 예. 그러는 경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쉽게 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주 이제 그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치료를 네. 해도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MRI 촬영 같은 걸 해서 좀 더 정확한 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관절 질환은 특히나 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의 초기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특히 이제 뼈 간격이 안 맞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은 아무리 등산이 좋아도 조금 자제를 하시든지. 글쎄요, 이건 예. 올라가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높은 산보다는 이제 좀 낮은 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산책 정도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좀 그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산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물 로또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절에 이제 주사를 놓든지, 아니면 최충격파 치료와 같은 이렇게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근력도 약해져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의 유연성이나 근력을 회복하는 재활 운동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 이제 무릎 관절 질환을 이제 좀 알아봤는데 네. 또 이제 등산하다 보면은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도 이제 삐거나 다치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발목 손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발목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삐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염좌라고도 하는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이 이렇게 꺾이는 분들, 아니면 돌을 밟았는데 이게 이제 불안정하면서 이게 발목이 꺾이는 분들이 네. 꽤 있습니다. 꼭 등산이 아니어도 다른 상황에서도 많은데. 한 번 삐면은 더 삐잖아요. 예,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염좌가 일어나는 상황은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아유. 그리고 근데 이런 그 상황, 하이힐 신고도 이런 경우 많아요. 예, 여자분들은 그렇죠. 네. 그 계단 내려가다가도 이런 분들 예,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다치게 되는데, 네. 처음에 다치게 되면 이렇게 발목이 좀 붓고 멍이 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그 시간이 지나도 이쪽 발목 바깥쪽이 앞쪽 이 부위가 아프고 누르면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인대 파열로 인한 이제 우리가 불안정성이라고 그렇게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렇게 조금 부었다가요. 네. 그냥 시간 지나서 나면은 너무 그 해피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지만 손상 정도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다르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발목 바깥쪽에는 인대가 3개가 있거든요. 앞쪽, 중간, 뒤쪽에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인대 손상, 불안정성은 부분적인 손상 내지는 3개의 인대 중에 일부만이 손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듯이 아주 심하게 아유. 꺾이는 경우에는 인대가 이제 완전히 파열되는,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끊어져요?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이렇게 다시 쉽게 삐일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치료를 하나 그냥 두게 되면은 안에서 관절끼리 부딪히면서 충돌을 일으켜서 통증도 오지만은 관절 연골이 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이 오거든요.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예, 이런 경우 이제 잘 해결이 안 되죠, 이제 나중에.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그 발이 삐어서 병원에 가면 또 진단하기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붓기도 해서 그런 건가요? 붓기도 그렇고 이제 아직은 진단한 방법들,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발목의 인대 손상이라는 것이 바깥쪽에 인대가 아주 가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가늘게 있는 인대가 붓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것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거든요. 그거 MRI 찍어야 돼요? 물론 이제 MRI 찍으면 확인이 될 수 있지만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검사를 통해서는 진단하기가 힘든데,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이는 그런 특수한 그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테일러스 부하 장비라고 하는데,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발목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네. 촬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은 이쪽 그 좌측에 있는 그 뼈의 간격하고 우측에 있는 뼈의 간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네. 이렇게 그 벌어지는 간격을 통해서 인대 파열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하여간 이게 어떻게 삐끗했는데 그냥 아유 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 관절 질환, 뭐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질환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봄철 이제 외상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첫째는 본인의 그 관절의 건강 상태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절이 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는 등산을 포함해서 운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불편하다면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원장과 함께 봄철 등산할 때 주의해야 될 관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호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네. 네.